자기야, 내 동생 지움이야. 어떡해? 당신이 여기에 이거 받아라. 어머니 수술비에 보태. 병장님, 야, 박지훈 해병. 후번초 온다. 넷, 기아 빠졌나? 저 발소리 안 들리나? 수화 준비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밤은 육지와는 다른 무게를 가졌다. 살을 내는 듯한 바닷바람과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북녘의 불빛은 젊은 해병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K 소총을 고쳐 쥐고 다가오는 발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어둠 속에서 암구호를 묻자 곧장 정확한 답어가 돌아왔다. 담배. 신원 확인. 전방산부 앞으로. 후번초 근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자 나와 함께 해안 경계 근무를 서던 최강민 병장님은 그들에게 별다른 말 없이 수고해라. 한마디만 툭 던지고는 서둘러 초소를 벗어났다. 나 역시 서둘러 그 뒤를 따랐다. 야, 박지훈, 해병. 박지훈, 너 무슨 일 있냐? 중대장님 통해서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는 건가? 최강민 병장님의 목소리는 백령도의 칼바람처럼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늘 따스함이 배어 있었다. 괜찮으니까 말해봐. 어머니께서 편찮으십니다.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가? 간암이라고 하십니다. 목소리가 베다델스게 떨려 나왔다. 어머니는 평생을 부산자갈치 시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선을 팔며 우리 남매를 키우셨다. 새벽찬 공기를 마시며 고된 노동을 이어온 세월이 어머니의 간을 병들게 한 것 같았다. 뭐? 암이라고? 너 이거 정식으로 보고했나? 중대장님께 말씀드리면 청원휴가 받을 수 있어, 임마.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아들이 가봐야지. 보고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병 정기휴가 전까지는 휴가가 통제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레부터 큰 훈련이 잡혀 있어서 전 병력 휴가 통제가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 양반 진짜. 자기는 지난번 혹한기 때 몸살 감기 걸렸다고 연가 붙여 쓰더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아프신 해병을 훈련에 참여시킨단 말이지. 최강민 병장님은 나지막이 욕설을 읊조렸다. 최강민 병장님,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항암 치료 잘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완치는 가능한 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어머니께서 잘 버텨내고 계시답니다. 암세포 크기가 조금만 더 줄어들면 수술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최강민 병장님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임마, 내가 너 책임지고 휴가 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중대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기다려봐. 야, 일단 복귀하고 PX 가서 맛있는 거나 먹자. 너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기운 차려야 해. 가족들은 네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길 바라실 거다. 자, 복귀 신고하고 PX 가자.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활관으로 돌아와 근무 복귀 신고를 마치고 활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PX 휴게실에 마주 앉았다. 최강민 병장님은 냉동식품과 컵라면 2개를 사와 내 앞에 하나를 놓아주었다.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잠시 후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다 익었네. 먹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는 무슨? 지훈아, 내가 제대하는 날까지라면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라면을 워낙 좋아해서 말이지. 불을 붙이더니 하나를 내게 건넸다. 자, 한 대 피워라. 감사합니다. 이 라면이랑 담배는 근무 끝나고 먹고 피는 게 제일 꿀맛이야, 임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에 있을 땐 담배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자식, 이제 진짜 해병 다 됐네. 요즘 훈련도 잘 받고 제법 폼이 난다. 전부 최강민 병장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많이 배웠고 감사합니다. 저기 달 좀 봐라. 지훈아. 휘영청 떴다. 그의 손가락 끝을 따라 고개를 들자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지훈아, 저 달이 네 해병대 생활이야. 환하게 빛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다.
그리고 네 가족들도 저달처럼 매일 무사하고 평안할 거다. 어머니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끝내 참지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다른 선임들은 나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하더니 깜깜하냐고 묻고는 그게 네 군 생활이라고 놀렸는데 최강민 병장님은 정말 달랐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북받쳐 올랐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가슴에 와락 안겼다. 야, 징그럽게 왜 이래? 이 자식 군기 빠졌네. 감히 선임 몸에 손을 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최강민 병장님이 꼭 제 친형 같아서 그냥 안기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의 팔이 어색하게 내 등을 토닥였다. 그래, 따지고 보면 내가 형이지. 우리 한 내무반 쓰는 전우 아니냐. 힘들면 힘든 티 내도 되고 슬프면 울어도 돼. 해병대라고 매일같이 강해야 할 필요는 없어. 실컷 울어라, 지훈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커다란 위로를 건네준 선임은 그날 이후로도 자주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정말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지훈아, 선임이랑 얘기 좀 하자. 예, 알겠습니다. 이 자식 군기 빠졌네. 감히 선임 몸에 손을 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최강민 병장님이 꼭 제 친형 같아서 그냥 안기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의 팔이 어색하게 내 등을 토닥였다. 그래, 따지고 보면 내가 형이지. 우리 한 내무반 쓰는 전우 아니냐. 힘들면 힘든 티 내도 되고 슬프면 울어도 돼. 해병대라고 매일같이 강해야 할 필요는 없어. 실컷 울어라, 지훈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커다란 위로를 건네준 선임은 그날 이후로도 자주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정말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지훈아, 선임이랑 얘기 좀 하자. 예, 알겠습니다. 너 이번 주말에 휴가 나간다. 4박 5일이야. 지금 휴가라고 하셨습니까? 중대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 선임이 중대장이랑 단판 짓고 왔다. 너는 포상휴가로 나가는 거다. 포상휴가 말입니까? 저는 포상휴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파서 나가는 건 위로휴가거나 정기휴가를 당겨 쓰는 청원휴가가 아닙니까? 내 걸로 나가는 거야. 나 지난달에 대대 전술훈련 때 잘해서 대대장님께 포상받은 거 있거든. 그거 너 주기로 했다. 중대장이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길래 며칠 동안 옆구리 간지럽히듯 아부 좀 떨었지. 그랬더니 원래는 안 되지만 특별히 너 휴가 내보내주기로 했다. 최강민 병장님께서 받으신 포상 휴가를 제가 나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나는 곧 제대고 말년 휴가나 나가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너 써라. 가서 어머니 얼굴도 뵙고 꼭 힘내시라고 말씀드려. 최강민 병장님, 나는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또다시 그의 가슴에 안겼다. 야, 박지훈, 지금 대낮이야. 보는 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러면 곤란하지, 이 자식아. 나는 여자 좋아한다고? 저도 여자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를 후임 이상으로 아껴주신 최강민 병장님께 제 마음을 꼭 표현하고 싶습니다. 최강민 병장님, 사랑합니다. 야, 너 미쳤냐? 저기 다른 애들 다 듣잖아. 떨어져, 좀 떨어지라고. 하지만 나는 두 팔로 선임을 꽉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다. 킥킥거리며 지나가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아마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최강민 병장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포상휴가를 양보했다는 것을. 휴가를 나가는 날 아침, 기상하자마자 전투복을 입고 있는데 최강민 병장님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지훈아, 전투복은 그거 말고 휴게실 가서 내가 준비해둔 걸로 갈아입어라. 제 전투복 말입니까? 그래, 전투화도 같이 뒀으니까 그거 신고 어서 가봐. 그의 말대로 휴게실에 가보니 그곳에는 칼같이 주름이 잡힌 전투복과 거울처럼 반짝이는 전투화가 내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랬다. 최강민 병장님은 나에게 휴가만 준 것이 아니라
내 옷과 신발까지 밤새 깨끗하고 빳빳하게 정성껏 준비해 주셨던 것이다. 생활관으로 돌아와 환복을 하고 거울을 보았을 때 그날따라 내가 유난히 빛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지훈아, 꼴 좋네. 이왕 나가는 거 깔끔하고 멋지게 나가야지 않겠냐. 아무리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네가 이렇게 늠름하게 잘 지낸다는 걸 보여드려야 더 마음을 놓으실 거다. 최강민 병장님, 하지 마라. 너 또 울면서 낚여안으려고 하면 가만 안 둔다. 참겠습니다. 대신 휴가 가서 어머니 잘 보살펴드리고 건강하게 복귀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어서 아침 식사부터 챙겨라. 내가 당직사관이랑 취사병한테 다 얘기해뒀으니까 오늘 아침은 너 혼자 움직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얼른 아침 먹고 휴가 준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최강민 병장님 덕분에 휴가를 얻게 되었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부대를 나설 수 있었다. 부대 앞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인천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부산의 대학병원이었다. 아버지는 시장에 나가셨고 누나는 학교에 간 탓에 어머니는 병실에 홀로 계셨다. 엄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침대에 힘없이 앉아 계신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살이 빠졌을 거라고는 들었지만 실제로 본 모습은 상상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고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 있었다. 예전에 고왔던 얼굴 대신 뼈마디마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지훈아, 어떻게 된 거야? 너 휴가 못 나온다고 전화했었잖아. 엄마 머리카락이. 아, 이거 항암 치료 받으면 원래 이렇게 다 빠지는 거래. 엄마 얼굴 보고 놀랐구나. 못생겼지? 아니요,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엄마. 엄마의 모습이 낯설고도 서러워서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효도도 못하고 이렇게 아픈 걸 막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 아들 많이 컸네. 해병대 가더니 늠름해졌어. 그런데 지훈아, 그만 울어? 엄마 괜찮대. 항암 치료 몇 번 더 받고 나서 수술하면 낫는다고 했어. 꼭 나아야 해요. 아버지도 누나도 저도 엄마가 낫기만을 기다리니까 절대로 계속 아프시면 안 돼요. 휴가 첫날, 나는 어머니의 병실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하루 종일 곁을 지키며 말도 걸고 손도 잡고 마음속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 해가 저물 무렵 병실 문이 열리고 누나와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아버지의 손등에는 자갈치 시장의 비린내와 기름때가 짙게 배어 있었다. 아무리 씻어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이 마치 평생의 고생과 책임감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저 나왔어요. 이 녀석아, 나온다고 말을 해야지. 그게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몰래 나오니까 2배는 더 좋으시죠? 어이, 박수진, 많이 예뻐졌는데? 대학생활 재밌나 봐? 병원 복도에서 엄마 웃음소리 들리더니 다 너 때문이었구나. 아, 서운하네. 딸내미가 날마다 와도 한 번 안 웃던 엄마가 휴가 나온 아들한테는 아낌없이 웃음을 남발하시네. 누나는 투덜거리면서도 내 등을 세게 두드리며 반가움을 표했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지. 그리고 엄마는 나보다 누나를 더 좋아해. 됐거든. 그나저나 넌 갑자기 휴가를 어떻게 받은 거야? 아주 좋은 분이 선물로 주셨어. 좋은 분? 누군데? 나는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선임인 최강민 병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다. 내가 받은 고마움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휴가 복귀 날, 가기 싫은 발걸음을 억지로 옮기며 나는 어머니의 약속을 믿고 씩씩한 척 부대로 복귀했다. 최강민 병장님, 저 복귀했습니다. 필승. 지훈이 왔냐?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무슨 감사? 어머니 뵙고 오니까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지? 그럼 내일부터 다시 빡센 해병대 생활 잘 버텨라. 예, 알겠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기상해서 하루를 시작했고 훈련과 작업, 경계 근무를 묵묵히 해냈다.
저녁 자유시간에는 어김없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다행히 어머니는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다고 하셨다. 시간이 흘러 내가 일병 3호봉이 되었을 무렵 최강민 병장님이 제대하시는 날이 다가왔다. 나에게는 군대에서 하늘 같고 친구 같고 형 같은 존재였기에 그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섭섭했다. 최강민 병장님,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그냥 장기 복무하시면 안 됩니까? 야, 박지훈. 너 말이 심하다. 선임더러 여기에 말뚝박을 하는 거냐? 그만큼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 정은 엄청 많아가지고 너는 네 선임들 제대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질질 짤 거냐? 네 밑에 후임들이 너 만만하게 보면 어쩌려고 그래. 가지 마십시오. 이번엔 정말로 선임을 세게 끌어안고 좀처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최강민 병장님이 슬쩍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게 건네주셨다. 야, 이거 놔라. 나 좀 놔주고 이거 받아.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가 건넨 봉투를 받아들었다. 두툼한 은행, 봉투였다. 이게 뭡니까? 편지입니까? 무슨 편지를 이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봉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봉투를 살짝 열어보니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두툼하게 들어있었다. 어머니 수술하신다며 통화하는 거 들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월급이랑 휴가 나가서 알바했던 것까지 다 모은 거야. 수술비에 보태. 최강민 병장님. 사실 그 시기에 어머니는 수술 날짜를 이미 받아두신 상태였고 수술비 문제로 아버지와 누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최강민 병장님은 자신이 모아온 군인 월급과 휴가 중에 했던 아르바이트비까지 모조리 내게 건넸다. 대체 최강민 병장님은 정체가 뭡니까? 이 자식이 고맙다는 말은커녕 정체를 묻네. 나, 네 형이다, 자식아. 어머니 꼭 완치되시길 기도할게. 그러니까 남은 군 생활 씩씩하게 잘해라. 저는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 병장님께 드린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그래? 나중에 휴가 나오면 꼭 연락해라. 소주 한잔 하자. 이제 뭐하고 사실 겁니까? 내가 학벌은 고졸이고 부모님도 내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으니 혼자 알아서 살아야지. 노가다도 뛰고 자격증도 따고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지훈아, 선임 간다. 아니, 형 간다. 부대, 차렷, 제대자를 향해 경례, 필승. 그렇게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던 최강민 병장님은 제대하시고 조용히 부대를 떠나셨다. 남겨주신 핸드폰 번호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마 바쁘셨는지 연락이 한 번도 닿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간암 수술은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다. 암은 완전히 사라졌고 의사 선생님께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셨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날아갈 듯한 마음으로 남은 군 생활을 마쳤다. 국방부식에는 느리게만 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끝이 오는 법이었다. 후임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평온히 휴식 중이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자갈치 시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계셨다. 누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의 한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복학을 미루고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다. 평일에는 백화점에서 의류를 판매했고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문득 나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 감사한 사람이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어졌다. 군대에 있을 때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최강민 병장님.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흘러나왔다. 최강민 병장님은 그렇게 추억 속의 인물이 되었다.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했다. 27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한 중견 물류회사에 취직했다. 30대 초반까지 한 회사에서 일했지만 더 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주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고 대학 동기 한 명과 함께 물류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거래처를 따내기 위해 발품을 팔았고 사무실에서 동기와 함께 머리를 쥐어짜며 하루 종일 일에만 몰두했다.
1년쯤 지나자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은 더 많아졌지만 스트레스는 몇 배나 더 심해졌다.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는데 같이 일하는 동기가 내게 말했다. 야, 임마,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말하고 있네. 너야말로 엄청 푸석푸석하다. 그런가? 에이, 우리 둘 다 똑같네. 야, 이 담배 맛이 왜 이리 쓰냐? 그러게. 옛날에 해병대에 있을 때는 담배 맛이 꿀맛이었는데 이등병 때 야간 근무 서고 돌아와서 컵라면 먹고 피우던 담배 맛이 생각난다. 우리 사업이 더 잘 풀리면 담배 맛도 좋아지겠지. 그만 내려가서 일하자. 그렇게 다시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다. 따로 나와 살다 보니 가족들과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고 그나마도 주로 전화 통화로 안부를 전했다. 엄마, 저예요. 아픈 데는 없고요. 그래, 엄마는 너무 건강해서 문제다. 멀쩡한 사람 데리고 병원도 못 가겠다니까. 다행이네요. 아버지는요? 네, 아버지는 아직도 자갈치 시장 붙들고 있지. 일 욕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엄마가 불쑥 새로운 소식을 꺼냈다. 아, 그리고 너 누나는 남자친구랑 슬슬 결혼 얘기 나온다더라. 누나가요? 그때 말한 그 의사 선생님? 그래. 이야, 우리 누나 대단하네. 그 더러운 성격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꼬셨대? 지금 뭐라고 했냐? 네 누나 성격이 어떻다고. 너는 나 닮았거든. 말 조심해라. 네네, 알았어요. 농담이죠. 아무튼 누나라도 결혼한다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훈아,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네 누나가 정식으로 남자친구 소개해주겠대. 뭐야? 벌써 인사를? 그럼 상견례까지 바로 가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아무튼 네 매형 될 사람 주말에 온다니까 무조건 와. 알았어요. 의사 매형 궁금해서라도 갈게요.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아마 엄청 순하고 착한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랑 결혼하겠죠. 나는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통화를 마쳤다. 그리고 사흘 뒤 주말 하루 업무를 비우고 본가로 향했다. 오랜만에 뵌 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해 보이셔서 안도감이 들었다. 오, 박수진. 의사 사모님 되실 분이라고 아주 그냥 맵시가 달라졌는데? 까분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래. 누나, 의사 선생님을 대체 어떻게 꼬신 거야? 얼굴로 승부 보는 것도 아니고 성격은 더더욱 아니잖아. 뭐로 이긴 거야? 야, 너 진짜 까불래? 나 밖에 나가면 아직도 20대 초반 애들이 번호 달라 그런다고? 우리는 시끄럽고도 정겨운 인사를 주고받았다. 곧 매형 되실 분이 오시기 전 상을 펴고 어머니와 누나가 만든 요리들을 부지런히 날랐다. 상이 다 차려지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초인종이 울렸다. 누나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훤칠한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첫눈에 느껴졌다. 누나가 남자복은 타고났구나 하고.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지난번엔 밖에서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뵙게 되네요. 잘 왔네. 오늘은 우리 지훈이도 내려왔어. 아, 그 바쁘시다는 아드님이시군요. 어디 계신가요? 자기야, 내 동생이 나더러 봉 잡았다고 얼마나 속 끓는지 몰라. 정신 좀 차리게 해줘, 알았지? 야, 박지훈, 가까이 와봐. 예의 바르게 인사 올려라. 나는 누나의 예비 남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누나랑 결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말은 했지만 우리 누나 울리면요. 진심으로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저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이라 웬만한 남자 서너슨.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눈물 질질 짜는 건 수진 씨가 아니라 지훈 씨 아니었나? 요즘도 막 울고 불고 그러고 다니는 건 아니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그 순간 예비 매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익숙한 그 얼굴. 진심으로 그리워했고 정말 다시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예비 매형이 활짝 웃으며 말을 이었다.
박지훈의 병, 벌써 선임 얼굴을 까먹은 거냐? 그리고 뭐? 특수수색대? 야, 인마. 우리 그냥 보병 중대 나왔잖아. 와, 설마 최강민 병장님? 정말 최강민 병장님 맞으세요? 이제 기억하나 보네. 선임 얼굴 알아봤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격리 한번 해봐. 최강민 병장님, 강민이 형. 나는 울음을 꾹꾹 참다. 결국 목 놓아 울며 최강민 병장님을, 아니 이제는 매형이 될 그를 끌어안았다. 아, 대체 왜 연락이 안 됐던 겁니까? 미안하다, 지훈아. 사정이 좀 있었어. 가족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다. 엄마, 아버지, 이분이요. 이분이 바로 저한테 돈 봉투를 줬던 군대 선임이에요. 엄마 수술비 하라고 자기가 모은 제대 자금을 다 주고 떠났던 그 선임이라고요. 그러자 부모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다. 그때 그 고마웠던 선임이 최서방이었어? 아이고, 이 사람. 그럼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어머님,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지훈이가 수진 씨 동생이라는 걸. 참 인연도 깊죠. 수진 씨랑 결혼하게 된 것도 알고 보니 지훈이랑 가족이 되려는 운명이었나 봅니다. 근데 지훈아, 그만 좀 안고팔 좀 풀어줄래? 나중에 실컷 껴안아도 되잖아. 일단 밥부터 먹자. 부모님 기다리시잖아. 나는 그제야 매형을 안고 있던 팔을 천천히 풀었다. 울음을 꾹꾹 삼키던 얼굴엔 웃음이 번졌고 기쁨이 눈물을 대신했다. 다 함께 식탁에 앉았고 따뜻한 밥과 반찬들 사이로 군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아버지, 제가 해병일 때요. 강민이 형이 진짜 많이 챙겨주셨어요. 특히 근무 서고 돌아와서 PX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담배 한 대 쫙 피우면 그게 또 그렇게 행복했어요. 근데 형, 부모님도 안 계시고 고졸이었잖아요. 어떻게 의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자 매형? 아니, 강민이 형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제대하고 나서는 막노동도 하고 편의점 알바도 하면서 살았어.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대로는 안 된다. 평생 이렇게 살 순 없겠다. 그래서 핸드폰을 없애고 연락 다 끊고 공부만 죽어라 했지. 결국 의대 들어갔고 지금까지 온 거야? 그래서 그동안 연락이 안 됐던 거군요. 맞아. 진짜 큰 결심이었거든. 어설프게 공부하면 포기할까봐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어. 근데 지훈이 너한테만큼은 연락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미안하다. 맞아요. 제가 형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담배 피울 때마다 생각났다고요? 형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생각만 수백 번은 했어요. 자식? 생각해줘서 고맙다. 우리 찔찔이 해병이 이제 이렇게 늠름한 사내가 되어 있다니? 참 대견하네. 그래, 요즘 사업한다며? 군대 이야기에서 내 사업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다. 네, 작년에 시작했어요. 아직 크진 않지만 그럭저럭 먹고는 살아요. 내가 좀 도와줄까? 사업은 인맥이 제일 중요하거든. 내 환자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 많아. 내가 소개해줄게. 형은 진짜 아직도 저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분이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아요? 저야 당연히 감사하죠. 소개 팍팍 해주세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집에 인사를 놓은 최강민 병장님. 아니, 이제 매형이 된 그는 누구보다 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부모님은 오랜만에 들뜬 우리의 수다를 흐뭇한 눈으로 지켜보셨고 누나는 군대 이야기가 또 시작되었다며 귀를 후비며 투덜거렸다. 둘이 아주 죽이 척척 맞네. 근데 진짜 신기하다. 강민 씨가 내 동생 선임이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우리 엄마 수술비까지 보태준 그 선임이었다는 건 완전 쇼킹이야. 나는 잔잔하게 말을 덧붙였다. 그때 형이 준 봉투가요. 어쩌면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나 봐요. 형이랑 우리 누나랑 결혼하게 된 게 다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이었나 봐요. 매형이 된 병장님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우리는 가족이 될 운명이었다. 그날
나는 기분이 좋아서인지 술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고 결국 눈을 떠보니 강민이 형이 등에 엎여 있었다. 형은요, 저한텐 히어로예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런 것처럼. 형은 저에게 최강민 병장맨. 세상에서 제일 멋진 슈퍼히어로예요. 고맙다, 지훈아. 자, 이제 누워서 푹 자. 형은 이만 가볼게. 안 돼요? 가긴 어딜까요? 제 옆에 누워서 자고 가요. 귀엽기는. 근데 나는 지금 수진이랑 데이트하러 가야 돼. 아, 맞다. 우리 누나랑 결혼하실 분이지? 그래요. 가요. 데이트하러 가세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듣고 가세요. 강민이 형, 나 진짜 형을. 사랑? 술에 취한 채 하고 싶었던 말을 모조리 쏟아낸 덕분인지 마음이 시원하게 후련했다. 기분 좋게 깊은 잠에 빠졌고 꿈을 꿨다. 꿈속은 아주 오래전 백령도의 한밤이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그와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먹던 장면이 눈앞에 생생히 그려졌다. 꿈은 짧지만 진했다. 매형은 가족이 따로 없었기에 상견례는 생략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식순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축가까지 모두 마친 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내 이름을 불렀다. 축가에 이어서 특별 이벤트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신부의 동생 박지훈 군이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나는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함께 최강민 병장님과 군 생활을 했던 동기 몇몇과 함께 해병대 정복을 차려입고 입장했다. 앞으로 가. 하나, 둘. 하나, 둘. 각을 맞춰 박자에 맞게 행진하자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와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동기들과 함께 신랑 신부 앞까지 걸어가 제자리 걸음을 했다. 매형은 우리를 보는 순간 눈시울을 붉혔다. 누나는 마치 안구건조증 환자처럼 초롱초롱한 눈으로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나는 제자리에서 크게 외쳤다. 군가 준비. 아, 팔강무 사나이. 군가. 시작. 군가를 짧게 마치고 나서 나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군가 그만. 부대, 차렷. 신랑, 신부에 대하여 경례, 필승. 그러자 매형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경례를 받아주었다. 필승, 고맙다 얘들아. 진짜 고마워. 나는 좌양좌로 돌아서 하객들을 향해 크게 외쳤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 오늘의 신랑, 저희 매형 최강민 형님은 과거 저와 해병대 생활을 함께하며 많은 것을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간암으로 투병 중일 때였습니다. 형은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모으고 휴가 나와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번 돈을 저에게 치료비 하라고 건네주었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제 매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자 이 군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랑과 신부를 향해 마음을 담아 박수 보내주십시오. 박수. 제 진심을 담은 목소리가 하객들의 마음에 닿자 식장 전체가 따뜻한 기운으로 물들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 순간 매형은 더욱 크게 목 놓아 울었다. 그날은 내가 매형 최강민 병장님의 눈물을 처음 본 날이었다. 고맙다 지훈아. 정말 고맙다 네가. 네가 진짜 내 동생이구나. 결혼식은 그렇게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최고의 순간으로 막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이 소개해준 사업가 덕분에 내게 큰 일거리가 들어왔고 그 덕에 매출도 꽤 늘릴 수 있었다. 매형, 정말 고마워요. 진짜 큰 건 하나 땄어요. 이거 다 매형 덕분이에요. 우리 가족인데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일도 잘 됐다니까.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내가 한턱 쏠게. 아니요. 제가 쏴야죠. 에이, 벌써 준비 다 해놨어. 너랑 먹으려고 아껴뒀지. 짜잔. 그러더니 매형은 진료실 구석에서 컵라면 2개를 꺼내들었다. 이게 바로 진짜 꿀맛이지. 컵라면을 쏘시는 거였어요?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형이랑 마주 앉아서 컵라면 한 판 때려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가끔씩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서 컵라면을 함께 먹곤 했다. 컵라면 하나의 군대 시절의 추억부터 지금까지의 고마움까지 온갖 좋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세월이 흘러 내 나이가 30 중반이 되자 나 역시 인연이 닿은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다. 나는 신혼집을 고를 때 일부러 누나와 매형이 살고 있는 집과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왔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전우와 다시 마주 앉아 컵라면을 먹던 시간처럼 매형과 이어질 소소한 일상들을 오래도록 누리고 싶었다. 결혼 후 우리 부부는 누나 부부와 함께 종종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나와 매형이 모이기만 하면 늘 같은 주제로 흘러가곤 했다. 바로 군대 이야기였다. 두 사람 다 군대 얘기 금지. 그런 얘기는 둘이서만 만났을 때 하라고. 지금 몇 번째야? 맨날 유격이 어쩌고, 혹한기 훈련이 어쩌고, 귀에 딱지 앉았다고. 누나가 소리쳤다. 누나, 지금 막 유격 훈련 이야기하려던 참이었거든. 유격의 꽃이 뭔지 알아?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유격의 꽃은 바로 행군이야. 30kg 군장 메고 산길을 수십 킬로 걸어야 하는 그런 행군 말이야. 근데 그렇게 고생 끝에 하는 게 뭔지 알아? 누나가 질렸다는 듯이 말했다. 보나마나 컵라면 먹겠지. 딩동댕. 정답. 이야, 누나가 이젠 해병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셨네. 컵라면. 그게 진짜 힐링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나와 매형은 지금도 전우이자 친구이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 나의 해병대 시절, 그리고 그 안에서 맺어진 특별한 인연. 그 인연이 가족이 되어 삶의 중심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까지 정말 감동적이지 않은가.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 어딘가에 고이 잠들어 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한 번쯤 떠올리셨으면 좋겠다. 그 시절에 따뜻했던 말 한마디, 땀냄새 배인 웃음, 그리고 함께 울었던 밤을 이제는 서로의 가족이 된 우리처럼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백령도에서의 그 추운 겨울밤이 제 인생을 이렇게나 따뜻하게 만들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강민 매형과의 인연은 제게 단순한 우연이 아닌 삶이 준 가장 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작은 컵라면 하나에서 시작된 저희의 이야기가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가족의 연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지금도 가끔은 믿기지 않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시 군대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은인 같은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공감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소소한 감동과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인연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